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스튜디오 아방의 이정훈입니다. 이번 편부터는 벨기에 여행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루벤의 지도입니다. 붉은색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이고 노란색은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하얀색 선은 한국의 지방도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저의 주 여행지는 저기 그 가운데 보면 그 동그란 노란색 내부입니다. 아마도 중세 성곽에 있던 자리가 도로로 변한 듯합니다. 이런 모양의 도로 형태는 유럽 여러 곳의 도시에도 나타나지만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읍성이라는 성곽이 조선시대까지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것이 있던 자리에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루벤의 인구는 10만 명 정도이고요. 언어는 주로 네덜란드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루벤이라는 도시가 이 대학 도시라서 그런지 여기에 이제 학생 수가 한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그림이 1600년대 말에 그려진 것이고 오른편의 것은 1757년에 작성된 것인데 이 1700년대 들어서서 원래 있었던 성문과 성곽이 아예 없어지거나 많이 철거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이 지도를 보면 이 성곽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 성문 앞에 보면 일종의 옹성 같은 그런 개념의 그러니까는 성문이 바로 보이면 적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만든 게 저런 옹성인데 저런 성을 성문의 어떤 형태가 보입니다. 근데 이 우측에는 이제 그런 그 성문이 성곽은 보이지만 성문이 있던 자리에 그 옹성 부분이 좀 안 보이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성문이 좀 철거된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지도가 1901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문은 성벽은 다 철거되고 다 도로로 변한 이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에 있는 주요한 도로는 그 과거의 것들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 그 까만색 선들이 이제 몇 개 보입니다. 이 선들은 이제 철도의 그 선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그 현대 지금의 그 지도를 보면 동서남북 방향의 길이가 각각 2.4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보면 걷다 보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지금 이렇게 한 4개의 4분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한 3군데 정도는 좀 대략적이나마 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세 도시라는 거는 이제 뭐 그 당시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보행자의 어떤 그 걸음걸이로도 충분히 이 도시 내부를 다 둘러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규모의 이제 그 도시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20세기 1차 대전, 2차 대전 시기에도 보면 루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그 도서관의 파괴가 큰 손실이었는데 그 뭐 사전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한 25만 권 정도의 각종 문헌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기독교 관련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전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그림을 비롯해서 뭐 문헌 이런 것들이 많이 손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시설로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틈틈이 보여드릴 것들인데 시내 곳곳에 성당과 수도원 혹은 종교 관련 건축물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대학 도시답게 시내 곳곳에 단과대학하고 기숙사, 그 외 학교 관련 시설이 산재해 있는데 대략해서 그러니까 칼리지 건물만 해도 한 40개 정도가 됐고 그 외에 보면 대학 관련 기관들이 한 4개 건물 정도 해서 40여 개 이상의 그런 그 대학 관련 건물들이 이 도시 내에 산재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그 구글 이미지의 이제 3차원 영상으로 한번 본 것인데, 이 빨간색으로 그어진 선들이 이제 제가 다녔던 보행으로 걸어서 다녔던 이렇게 일종의 답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코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쪽에 북쪽의 북서쪽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한 이게 4사분면으로 나눈다면 뭡니까? 남동쪽, 남서쪽, 그 다음에 북동쪽은 제가 대충 다녔는데 북서쪽은 제가 미처 돌아다니질 못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17세기의 그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루벤의 중앙광장, 즉 그로트 마르크트의 모습인데 이제 그림을 그린 방향은 보면 그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건물이 성 베드로 성당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게 타운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건물은 과거에는 무엇으로 써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는 호텔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홀 옆에 그 아랫부분에 있는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이게 그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인데 저 식당 1층에서 제가 이제 루벤에 간 첫날 저녁을 먹은 그런 건물입니다. 이제 가운데가 그로트 마르크트에서 중앙 광장이고요. 이 성베드로 성당 왼편에 보면, 그러니까 그 광장 쪽에 보면 담장이 둘러쳐져서 이제 마당 같은 공간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은 식당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베드로 성당에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그 계단을 올라가는 그 서측 입구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첨탑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첨탑이 현재에는 없습니다. 그게 아마 전쟁 시기에 파괴돼서 복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는 달리 현재는 이 첨탑은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인데 우선 성당을 보시면 성당 첨탑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당의 오른편에 보면 원래는 빈터가 있던 부분인데 현재 이제 건물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타운홀하고 그 광장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상 부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광장에서 이렇게 서쪽을 이제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성베드로 성당, 오른쪽에는 타운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853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림 방향이 아까와는 정반대에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타운홀이 있고 오른쪽에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당 옆에 건축물이 이때 이미 보이는 걸 봐서는 원래 그림에서는 이제 없었는데 이때는 아마 이제 설치가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타운홀 앞에 보면 아케이드가 있는 아케이드 기둥이 4개가 있는 건물이 보이는데 현재 이 건물은 없습니다. 이 건물은 없고 현재는 이제 경찰서 건물이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정면에 이제 타운홀 보시면 타운홀 앞에 경찰서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것이 앞서서 그 아케이드가 4개 기둥이 있었던 그 건물이 철거돼서 새로 지어졌는지 아니면 그 위에 뭐 이렇게 더 씌워져서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거의 어떤 형상하고 다른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타운홀이라든가 성베드로 성당이라든가 이 호텔로 사용되는 이 건물은 여전히 그때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고요. 성베드로 성당 옆에는 지금 원래는 빈자리였던 곳에 지금 건축물이 이제 상업 건축물들이 이제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광장에서 그러니까 왼쪽에는 타운홀이 있고 오른쪽에는 성당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한가운데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이거는 이제 그림이 아니라 이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19세기에 그때 이제 그
그 사진의 어떤 사진기가 그러니까 초창기 사진을 이용해서 사진기를 이용해서 찍은 그 그림입니다. 이게 음판인가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필름 대신에 음판을 이용해서 찍은 것인데, 그 그림은 이제 그 사진은 흑백으로만 나왔는데 그것에다가 다시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그 칼라를 입힌 거죠. 이제 그 그림인데, 이게 이제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대 말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사진이죠. 근데 여기 보면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그 신트 그릿 기어 트리커크라는 그 성당입니다. 이게 네덜란드 말이 돼서 제가 이제 발음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천주교 성당이 있고요. 저 멀리에 보면 오른편에 성 베드로 성당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 더 뒤에는 성 미셸 성당이 있습니다. 자, 이 그 앞서 보여드렸던 비슷한 위치에서의 어떤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건물들이 이제 많이들 바뀌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건물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들에 있었던 건물들이 여전히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 또 한편으로는 현대식 건물들이 또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는 19세기 말의 것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전쟁 시기, 1차 대전, 2차 대전 시기에 루벤도 역시 전쟁의 참화를 좀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 건물들은 좀 많이 없어지고 현대식 건물들이 좀 들어서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타운홀입니다. 타운홀인데 현재 그 역사 건조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1439년에서 1463년에 건축되었는데, 우리 한국어를 보면 조선시대 때 조선 7대 세조 때부터 8대 예종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 건축되었는데, 이 양식은 아주 건축 인면이, 그러니까 첨탑이 서 있고 인면에 보면 그 화려한 어떤 그 인면 세부 장식들이 많이 들어있는 후기 고딕 양식이라고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에 지금 보면 이 그 기둥하고 기둥 사이, 또 기둥에 보면 인물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총 236명의 인물을 형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이제 추가가 된 것인데, 이 루벤 지역의 그 저명한 학자, 예술가, 귀족들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렇게 부착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은 이제 이게 그 1425년에서 1500년 사이에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기는 조선 세종 때부터 연산군 시기까지라고 이제 시기별로는 이제 연대별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그 교회 동측의 앱스 부분입니다. 앱스 부분인데, 제가 이 벨기에에서 루벤과 또는 루벤, 그 다음에 브뤼셀, 겐트, 브리헤 이 4개 도시의 성당들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그 중에서 건축물의 어떤 구조적이라든가 외부 인면에 있어서 그래도 이게 제일 화려했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성기 고딕의 형태가는 쓰였던 여러 가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잉 버트레스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쓰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나머지 성당들은 규모가 이거보다 좀 작거나 또는 비슷하더라도 대부분이 보면 인면 자체가 외부가 상당히 소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건물이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건축적으로 좀 화려한 성당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서측 정면 부분입니다. 서측 정면 부분인데, 그 과거의 그림에는 있었던 첨탑이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첨탑이 아마 사라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이제 아직은 복원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정면에 있는 그 문은 지금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 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측면, 네, 그 트란셉 부분에 있는 그 트란셉 부분이 아니라 그 남측면에 보면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내부를 관람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걸어 다녔던, 관광을 했던, 또는 여기 며칠 살면서 주로 다녔던 이제 길을 표시한 것인데, 이 길 주변에 주요한 건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사진들 몇 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의 이름은 남세스트라트라는 이름의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현재 모습 3차원의 영상 사진인데, 이게 보면 그 맨 윗부분에 이 끝에 보면, 화살표 끝에 보시면 그로트 마르크트라는 광장이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 베드로 성당과 그 타운홀이 보입니다. 타운홀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한 어떤 여기 보면 학교 건물들이라든가 주요한 명소들이 많은데,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건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그 하일리게 이스트 칼리지라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 칼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한다면 이제 성령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 그 기독교 관련 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이거는 유니버시티 레벤이라고 그 홀인데, 여기가 보면은 대학 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으로 치면 이제 학생회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원래는 14세기,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루벤은 그 린넨 산업의 어떤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린넨과 관련된 여기가 린넨 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린넨 산업과 관련된 거래소 또는 그런 어떤 그 회사들의 어떤 그 사무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린넨 산업이 쇠퇴하면서 다른 어떤 시설로 전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루벤 대학의 그 대학 홀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또 사진 중에 하나가, 여기가 보면 성 미셸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가 펍스 칼리지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황이 1523년에, 그러니까 16세기가 되겠네요. 1523년에 교황 아드리안 6세가 설립한 그 펍스 칼리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남스트라스의 거리의 이제 모습입니다. 요 끝에가 이제 이 건물이 보면 타운홀이고요. 요 뒤에 있는, 요 뒤에 첨탑이 보이는 것이 그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제 박석이 깔려 있는 이제 도로인데, 이 도로가 보면 아마 일부러 이렇게 도로 자체가 꺾여 있는 것이 이제 보행자의 그 보행 편의와 이제 차량의 이제 통과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꺾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시내버스만큼 큰 대형 시내버스도 여기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도로는 그렇게 넓진 않지만 주간선 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인데, 이 길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수백 년 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옛날에 옛 지도라던가 그림에 나와 있었던 그 길하고 건물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인도의 한복판에 이렇게 뭔가 툭 튀어나온 구조물이 있고, 이제 아케이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입구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하일리게 기스트 칼리지라고 해서 홀리 스피릿 칼리지라는 그 성령대학이라는 건축물의 그 입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물론 또 여기 보면 더 가다 보면 여기 이제 담장이 있는데, 이 담장에도 문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그 문이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현재는 루벤 대학의 그 대학 홀로 쓰이고 있는 건물인데, 이게 과거에는 그 린넨 그 홀이라고 했는 그런 어떤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업거래소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과 물품이 또 오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문의 문도 되게 컸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가 학생회관으로 이제 이용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대학홀의 모습입니다. 정면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지어진 게 뭐 15세기 전후로 이 건축물은 이제 지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 미셸 성당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보면 서유럽 또는 이제 서유럽 또는 이제 약간 유럽의 북쪽으로 오게 되면 대부분 고딕 형식의 이제 교회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이 교회를 보면 꼭 이탈리아풍의, 물론 이제 아마 그 신교가 아니라 원래 카톨릭의 전통이 있는 지역이라서 아마 그렇긴 했겠지만, 로마네스크 풍 혹은 그 고딕 건축의 어떤 그런 성향의 건물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매너리즘의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이제 그 문헌에 찾아보면 예수회라는 그런 이게 교파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카톨릭의 어떤 교파에서 그 소속된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회가 설립한 그 성당의 이 모습은 대체로 이런 형태의 그 모습을 띠는데, 어쨌든 이게 그 이탈리안 형식의 바로크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또 인면에 좀 화려한 모습이라든가 좀 파격이, 그 세부의 파격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매너리즘의 어떤 형상도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전면부인데, 이게 서측 전면부인데 되게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물이 저는 혹시나 해서 여기도 있으니 그러면 그 벨기에 다른 지역에도 보면 비슷한 건물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렇게, 물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인면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교회는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이제 뜻밖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걸 깜짝 놀라서 막 사진을 급히 찍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저 뒤쪽에 보면 측면하고 그 트란셉 부분, 뒤쪽 부분이 보이는데, 전면의 그 화려함에 비해서 측면 부분은, 그리고 뒤쪽 부분은 무척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소박한, 좀 단순하고 소박한 이제 모습입니다. 장식도 거의 안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보여드렸던 그 성 미셸 성당에서 나와 있는 그 남슈트라세르에서 남쪽으로 좀 한참 가다 보면 이런 또 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성당 이름이 카톨릭 잉글리시 스피킹 커뮤니티 오브 루벤이라는 좀 긴 이름의 그런 어떤 그 성당인데, 이 성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좀 특이했던 게 그 길 안쪽에 있고요. 길의 면에서는 이 사진 앞에 보이는 작은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은 오히려 길 안쪽에 있고, 바깥쪽 면에서는 이제 채플이 보여 있는 형상인데, 건물 자체가 규모는 좀 아주 작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소박한 일종의 로마네스크 형태의 어떤 로마네스크 양식의 어떤 건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플도 아주 소박했습니다. 단순하게 평면으로 봤을 때는 직사각 형태의 그런 건물이고, 내부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냥 평면에 그러니까 그 방이 하나 있는 이제 딱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에서 봤을 때 박곡면, 즉 페디먼트가 이렇게 바로 보이는 그런 어떤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아침마다 이제 문이 열려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 성당의 그 측면 모습인데, 저기 보면 수직면으로,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수직으로 길게 높이 솟아있는 유리창면이 있는 곳이 X 부분이고, 그 벽면, 부축벽하고 그 창이 없는 벽체만 있는 곳이 이제 트란셉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앱스와, 그러니까 그 트란셉이 이제 교체하는 부분에 보면 그 가운데 부분에 그 탑이 있죠. 그리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로에 면한 소규모 채플입니다. 이 채플 안에 보면 저렇게 아침마다 제가 지나갈 때 보니까 문이 항상 열려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저기서 누군가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드리러 가라고 저렇게 저렇게 이제 촛불도 켜져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가로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내부에 들어가니까 그 서쪽으로는 앱스 부분에 보면 저런 형태의 반원형 형태의 형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